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소원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은 1월 8일이고요. 우리 한미반도체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1월 8일 무슨 날이죠?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20조 원이 나와줬어요. 이 지난 3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8.6%, 영업이익은 무려 6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실적 발표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 아니죠. 많은 증권사들이 얘기를 했었던 그런 수치대로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보통 이 주식, 이 주가라는 건 실적 발표 전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는 정상입니다. 왜냐면 이 시장은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막상 발표 날에는 이거를 재료 소멸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팔고 나가는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 넥스트 거래소에서 보게 되면은 14만 원 선이 깨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오늘 흐름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예상치를 막 압도적으로 때려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그림은 아니었는데,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아래 꼬리 달려주면서 이걸 다 말아 올렸죠. 거의 마이너스 3%까지 갔던 거를 지금 정규장에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은 지금보다 더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주가는 늘 그렇죠. 지난 분기의 성적표보다 다음 분기, 그러니까 우리는 1분기가 되겠죠. 26년도 1분기의 사이클을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엄청 크게 오지 않았어도요, 시장은 우리 삼성전자 바닥 확인했고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날에도 버티면서 올라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성전자의 이 매수세가 견조하다라는 것 자체가요, 보수적으로 보던 우리 증권사들조차 얘기하던 진짜 이 노무라도 16만 전자 얘기를 하고, 모건 스탠리, JP 모건 다 17만 전자 쪽으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거는 그냥 막상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강하다라는 건 시장이 삼성만 보는 게 아니죠. 반도체 대장 이 삼성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 부가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이 소부장의 상승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메인 엔진이라고 하면요, 우리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그 엔진이 돌아갈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무조건 간다라기보다 삼성이 어떤 흐름을 유지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한미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라인이 깨지면 우리 한미반도체의 상승도 더뎌질지,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어떻게 이 대응을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같이 한 번씩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강조드리는 이유가요, 유튜브 알고리즘 정책상 구독,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한미반도체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미반도체요,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매수 진행해 주셨던 삼성전자네요.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지금 매도 물량 내보내시고 있는 만큼 이분들께도 추천 영상 떠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요, 어떻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신고가 적어주시면서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한다 라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한미반도체 오늘 장중 고가는 20만 1,500원까지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 가격 굉장히 의미 있죠. 사실은 이 어제 23만 8,500원은요, 이거는 허수예요. 왜냐면 이 장전에 넥스트 거래에서 이 신고가가 찍힌 것 자체는 결정적인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오늘의 제대로 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장전에 이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에서 이렇게 호가가 비는 구간이 있고 순간순간 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난질에 가깝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핵심 구간이 어디였죠,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를 깨질 수 있는 19만 6,200원 구간, 19만 6,200원 구간을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갱신을 해줬습니다. 이 전고점을 뚫어주는 이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 전고점이라는 구간 자체가 사실 단순히 제가 숫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숫자만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두꺼운 매물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넘게 되면 뭐가 되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미반도체의 이 상승 랠리가 꾸준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오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한미반도체의 꾸준한 이 상승,
그러니까 이 우상향을 제가 부정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상승은 인정하되 동시에 우리가 어떤 것도 대응을 해야 되냐면 단기 고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무조건 더 간다 이것만 외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고점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우리 한미 반도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조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 겁먹고 팔 게 아니라 자 어디서 이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릴 겁니다. 일단 한미 반도체가 왜 이렇게 강할까요, 여러분들? 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오죠. 자, 최근에 이 마이크론, 자 그저께 주가 보셨나요? 마이크론이 무려 10%가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시장도요, 지금 돌이켜보면 뭐 나스닥, S&P도 계속해서 이 신고가 권역에서 이 지수 자체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자 이 AI와 이 반도체 사이클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장비주의 대장이 누구냐라고 이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는요, 자 바로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장비주 대장이 한미 반도체고 이게 중요하냐면 업황이 좋아질 때요. 자 요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HBM 이 칩이 부족하죠. 이 공급이 지금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이 쇼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사들 있죠. 마이크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얘네는요 장비를 더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비는 바로바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리드 타임이 있어요. 인증받아야 되고 공정 안정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업황이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수록 오히려 장비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 고객사보다 더 갑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한미 반도체는요 이 시장 쪽에서 핵심 장비, 자 TC본드를 쥐고 있고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 고객사의 파이프라인도 넓혀가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요즘 올라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좋은 종목이 아니라 이 AI 시대가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구조적으로 자 우리 한미 반도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주주분들도 다 아시고 계셨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 경종을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한미 반도체가 못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한미 반도체가 좋다라는 거랑 주가가 매일같이 장대양봉으로만 오른다라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은요 항상 지금 같은 전고점 돌파 라인에서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매물들이 꾸준히 쏟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전고점 구간에서는요 바닥에서 쓸어 담았던 이 메이저 수급들 있죠. 여기서 한 번씩 꺾어먹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매물 소화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지금처럼 자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뭐 10%에서 뭐 15% 아니면 뭐 5% 이렇게 폭등하고 나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지금 같은 전고점 돌파 구간은요 단기적으로 딱 흔들림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 신규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 혹은 비중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자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눌림목을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미 반도체는 흐름 좋죠. 자 업황도 좋고 반도체 업황 좋고 자 이런 고객사 그리고 장비주 대장이라는 포지션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자 뭐죠?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흔들렸다면 한미 반도체도 자 오늘 주가를 들어올리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시장의 매수세가 견조하다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단기적인 고점은 제가 예상했던 구간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 고점 구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1차적인 대응을 할지는 자 조금 높은 구간으로 수정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는 기준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싸게 사신 분 vs 자 평단가 이 포지션이 조금 좀 높으신 분, 비싸게 사신 분들은 대응을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10만 원대 아래에서 우리 24년도부터 해서 이 기관들이 매수를 시작할 때 좀 잘 잡아서 자 사셨던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자 뭐 오늘 하루 흔들리든 뭐 내일이 출렁이든지 간에 그건 치명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평단가 자체가 낮고 포지션 자체를 잘 구축해 놓셨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한미 반도체의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와 줄 것이고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신고가를 나날이 갱신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흔들린다고 그냥 겁먹고 던지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자 뭐가 좋아요? 다음 파동, 다음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죠? 우리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8, 9만 원 위쪽 구간에서 올라갈 때 소부장 대장주로 자 한미반도체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이분들은 전략을 조금 다르게 잡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수익권이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단기 고점들에 대한 이 신호가 나올 때 1차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일부 정리했다가 자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아서 차익 실현 이후에 우리가 단기 고점에서 정리하고 나서 수익금과 원금을 통해서 자 비중을 늘려가는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왜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자 장대 항목 띄우면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자 이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조정 구간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N자형 파동 그림 그려주면서 올라가는 게 우리 한미반도체일 것이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자체는 좋죠. 근데 좋아도 자 타이밍은 자 필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전고점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는요. 여기 위에선 뭐 아무도 안 팔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 매물 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자 그동안에 이제 갇혀있던 물량들 자 약수익권 본전권에서 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들 뭐 이 기관들 이 주포 입장에서는요 한 번 정도는 흔들어서 개미를 털고 가자라고 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상승 추세 아직 살아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 너무나 좋고 그리고 재료들도 너무나 좋으니 상승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부딪히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나는 뭐 황금손 다니엘의 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요.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한미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자 전부 다 관점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황금손 다니엘이 관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냥 확인만 하시고 넘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이 후속주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후속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요즘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CES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를요? 이 젠슨 황이랑 정의성 회장이랑 AI 이 자율주행 관련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후속주랑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종목은 뭐냐면 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지료는 뭐죠?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자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예요.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자 코로나 때도 이렇게 10만 원까지 향해 가던 이 주가가요. 자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게 됐을 때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자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방어하려면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 인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자 뭐다? 이 전장과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요.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산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자, 라이다가 뭐냐?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 부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이 거리를 측정을 해서 물체를 3D화한 다음에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결국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필요한 부품들을 위탁해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과 이 전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고, 자 그리고 지분 구조까지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예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갔다가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분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CES 2026에서 엔비디아 이 젠슨왕이요. 전기차보다는 지금은 자율주행가 미래 먹거리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최근 시장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짜로 냄새를 맡게 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전형적인 이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종목이 있었죠. 자 그건 뭐다?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 갔죠? 17,500원에서 무려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25배, 26배 엄청난 상승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요, 뭐 25배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인수합병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서 하나이고요.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았던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요, 이 돈 냄새를 맡고 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300만 원만 자 여윳돈 잡으시게 되면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종목은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유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인수입니다. 자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자 2026년 혹은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10배거를 달성할 수 있는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시면서 010-9630-2563번으로 자 인수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매수매도 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한미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두 가지 다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인수랑 한미를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지금 문자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3초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신고가 누르실 시간 드렸고요. 자 문자 보내실 시간 드렸고요. 자 번호 확인하실 시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한미반도체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자 이 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다?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 자 슈퍼칩 베라 루빈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라 루빈에는 HBM4가 몇 개 들어갈까요? 자 바로 이렇게 시장에서는요 적어도 8개에서 12개 정도는 탑재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HBM4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TC본더입니다. 이 HBM 후공정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장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이 TC본더를 잡고 있는 쪽이 어디냐? 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올 하반기 양산이 시작되는 차세대 HBM4에도 싹쓸이를 자신하고 있다. 자 회사 관계자는요, HBM4용 TC본더 양산을 위해서 장비 테스트를 하는 곳은 어디요? 한미반도체와 해외 업체 ASMPT 그리고 국내 다른 회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해외, 국내 기준으로도 다른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가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런 마이크론 쪽으로요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2년에서 3년 내에는 자 시장에서 우리 한미반도체를 따라잡을 사람 이런 기업들이 없다라는 이런 간극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거를 데이터로 수치화해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바로 25년도 3분기까지만 해도요, 자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몇 퍼센트죠? 참 2%. 자 그리고 ASMPT가 5.6%.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하나세미텍이 3% 정도 가량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격차들만 보게 돼도요, 올해 4분기까지 해서 이 싹쓸이를 한다라는 이 점유율을 싹쓸이 한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요, 일단 이 한미반도체에 이 TC본더의 독점을 못 깬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아예 이 TC본더를 건너뛰고
2030년부터 하이브리드 본도라는 다음 단계로 직행을 노리고 있다라는 선택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한미반도체가 단순히 그냥 잘 나간다라는 얘기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장비의 산업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만드는 중심축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HBM4는요 언제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가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2월부터 확장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도요 TC본도 장비가 필요하고요, 이런 고객사들의 HBM4의 양산이 본격화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장비 발주. TC본도의 장비 발주가 폭주적으로 지금보다 더 훨씬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 시장 자체가 먼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빨리 갈수록 빨리 할수록 실적 차이가 3조에서 5조까지도 벌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진입한 쪽이 이 시장을 싹 다 먹는 구조라서 고객사들도 결국에는 하루라도 빨리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도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객사들이 빨리 움직일수록 장비를 공급하는 쪽은요 가격도 올릴 수 있는 거고 협상력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또 업계 최초로 이 크레딧 제도까지도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이번에 장비를 사게 되면 주문 금액의 2%를 크레딧으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계 최초 도입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장비를 2%포인트로 5년 동안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왜 무섭냐면 HBM, 이 TC본도 장비는 한번 이 공정이 잡히게 되면 공정률이라든지 안정화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장비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기술력도 1위, 이런 시장에서 이미 1위를 입지를 단단히 굳힌 구조인데 고객사들에 대한 이런 락인까지 걸어버리게 되면 경쟁사들은 이미 따라올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현금 배당 같은 이 부분도 언급이 되면서 이 더 이상 한미반도체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반도체가 가서 올라가는 테마가 아니라 이런 장비주 안에 이런 산업 안에서 살아남는 이런 장비 회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요 딱 3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수급이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시장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고요. 이 한미반도체,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흔들릴 때 거래량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캔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매물이 터지는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치는지, 그리고 눌림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고점이랑 저점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황금손 다니엘의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매도 타점을 정리해서 안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요 한미 010-9630-2563으로 한미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형주까지 전부 다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한미반도체는요 지금 AI 그리고 이 HBM 시대를 살고 있는데 TC본도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죠. 엔비디아 루빈 그리고 HBM4 2월에 양산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양산에 따라서 이 TC본도 발주가 겹치겠죠? 발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 자체가 이 정고점을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돌파를 해주는 구간이고 단기 급등이 나온 이후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지,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이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추후에 눌리는 구간들이 나온다면 기회로 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으니까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한미반도체 신고가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신고가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